325.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포물선 y는 x제곱에 위에 한 점 x, y에서의 접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런 가격 크기를 세타 x라고 합니다. 세타 x. 이게 가격 크기예요. 그럴 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탄젠트 세타 x의 dx를 구해달라는 얘기죠. 말이 너무 어렵나요? 아마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말이 제일 어려운 거죠. 여기 y는 x제곱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점을 하나 잡아요. p x, y라고 이렇게. 거기서의 접선을 하나 그립시다. 접선을. 그 다음에 요 각을 세타 x라고 할 거예요. 여기가 x일 때의 요 각을 세타 x예요. 그럼 탄젠트 세타 x라는 건 뭐예요? 요 직선의 뭐? 기울기. 그럼 얘가 뭡니까? 네, 얘가 f 프라임 x. 그럼 끝났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 프라임 x의 dx예요. 그럼 그냥 네, f1 빼기 f0 하면 되죠. fx가 이거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1130. 자, 이차 함수. 근데 이게 앞에가 마이너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f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여기에서 상수 알파 베타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뒤집었어요. 이렇게. 알파 베타. 그래프 그려놓고 시작하는 게 편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가에 0하고 사이에 있습니다. 나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라고요? 0보다 작답니다. 그럼 알파 절대값이 좀 더 큰 거니까 이쯤에 y축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근데 이제 a가 뭐냐면 a가 인테그랄 알파부터 0까지의 fx dx. 요게 넓이 a. 그 다음에 b는 0부터 베타까지의 fx dx. 여기 b.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c가요,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fx dx. 얘가 a 더하기 b죠? 이럴 때 대소관계를 물었습니다. 자, a가 더 크겠죠? b보다. 이쪽에 좀 더 쏠려 있으니까. 그래서 c,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 해결됩니다. 368번으로 갑시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좀 신경 써야 되는 형태의 문제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3차함수 fx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습니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자,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일 때 1,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fx예요. f 프라임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뭘 물어봤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fx dx가 얼마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 있구나. 이렇게. 플라임 아니죠? 플라임 아닙니다. 그냥 요거예요, 요거. 그러면 fx를 어떻게 풀까요? 식을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잡으면 좀 편하죠?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미분을 하면 f
프라임 x는 지금 우리가 뭘 모르냐면 대가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fx가 아마 이렇게 된다고 하면 a의 x의 세제곱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가져와서 미분하면 3a가 되고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대신 a가 음수겠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죠. 3a의 x제곱에 마이너스 3a. 그래서 적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a의 x의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3a의 x하고 플러스 c인데 c를 결정해줬죠.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결정해놨습니다. 돼요? 근데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자, 한번 a를 구해볼게요. a 어떻게 구해요? 1을 넣어서 1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f1은 a 빼기 3a 빼기 1이 1이다.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일 겁니다. 그래야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fx가 결정됐죠? fx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입니다. 돼요? 저다 집어넣을 거예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의 dx가 되죠. 근데 고민할 필요 없죠. 왜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면 기하함수 지웠어요. 그래서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조금 많이 캐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점 대칭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부터 내가 적분을 해서 요만큼 적분을 하고 다시 여기까지 갔다가 요만큼 이렇게 적분했다는 얘기잖아요. 1까지면 이렇게 적분했다는 얘기죠. 여기가 좀 이해되세요? 그런데 잘 보면 알겠지만 요 점에 대해서 요만큼 하고 요만큼이 같아요. 대칭이라도 요만큼. 돼요? 그럼 이걸 위로 올렸을 때 한 칸 내린 거니까 요 빨간색 요만큼과 요만큼이 내려온 거잖아요. 여기 한 칸이 1이거든요.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2죠.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함수식을 잡아서 문제를 푼다 라는 형태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우리가 그래프가 되게 익숙하고 잘 풀 수 있으면 그 정도는 그냥 눈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많이 보는 그래프라면 그만큼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적분 계산이 좀 빨라야 돼요. 큰일 났네, 내일 어떡하지? 모르겠다. 1168번 풀었고 1202, 3, 5 합시다. 1202번 볼게요. 여기 문제 많이 풀어냈는데 여기 많이 안 풀었으면 큰일인데 뒤에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중요한 파트가 많은데. 자, 1202 보죠. 양수 A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차함수 fx가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x에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a 제가 됐죠. 요거에 극대가 되는 x좌표가 b입니다. 그럴 때 일단 그려볼까요? 이게 그래프가 쟤랑 좀 비슷하죠? 저쪽에 있는 전화석이랑. 근데 저걸 한 칸 올린 거라서 약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a 0 a죠. 그래서 여기
때가 돼 여기 b죠. 그럼 반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이런 형태. 이렇게 그려놓고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b부터 0까지의 fx dx는 요게 a입니다. 여기죠. 여기가 a죠. 넓이가 아니라 값이에요. 얘 방금 음수겠죠. 마이너스 b부터 0까지니까. 조심. 그 다음에 인테그랄 보세요. b부터 a 플러스 b까지의 f의 x 마이너스 b의 dx가 b인데 자 뭐라 그랬죠? 이게 이거랑 똑같아요. 인테그랄 0을 b를 넣으면 0부터 얘를 넣으면 a까지의 fx dx랑 똑같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b예요. 그러면 이만큼이 b입니다. 이렇게 되죠. 괜찮으세요? 자, 넓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b부터 a까지의 절대값의 fx의 dx를 할 겁니다. 그럼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절대값 해볼까요? 절대값 하면 이렇게 되죠. 얘가 뒤집어지죠. 이렇게, 이렇게, 어디요? 마이너스 b부터 여기 a라고 써주시잖아. 여기? 맨 위에가? 0이 아니야? 아 a구나. 이게 a군요. 그러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군요.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마이너스 s라고 합시다. 그럼 요거는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요만큼에서 요만큼까지니까 결국에 a는 여기가 a죠. 여기가 a죠. 돼요? 그리고 여기가 s죠 다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거죠. 돼요? 자, 그럼 s를 구하셔야 됩니다. s 어떻게 구하죠? s가 얼마예요? b 빼기 a인가요? 이렇게 되죠. 다시 요게 b고 요만큼 a니까 여기가 s, 여기가 마이너스 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값이 뭐예요? s 더하기 b죠. 이렇게. s가 저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a 더하기 2b 0이 아니었구나. 너무 쉽다 했다. 네, 그래프를 그려서 하셔야 됩니다. 그냥은 안 틀려요.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조심하시고 1203번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수 f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할 때 1부터 4까지의 f의 x-1의 dx를 구할 건데 이렇게 되죠? 0부터 3까지의 fx dx를 구하셔도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편하게 자, 가에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1부터 선생님이 아마 지난 시간에 주기함수를 할 때 예를 들었던 녀석이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뭐라고요? 모든 x에 대해서 x 플러스 2가 fx다. 이렇게 결정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선생님이랑 했던 거.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죠. 원래는 더 그려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그릴 필요 없다. 이게 두 칸. 이렇게 2하고 3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네, 끝났죠? 요게 요거니까 0부터 3까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요거 구하면 되죠. 선생님이 얼마나 그랬어요? 기억해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여기서 제곱이면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가 3분의 1, 여기가 3분의 1이죠. 그게 몇 개 있다? 3분의 2가 몇 개? 3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던 이 녀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1205번. 자, 실수 전체 입학에서 증가하면서, 이게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었던 그 문제잖아요. 여기 있었네? 없는 줄 알았더니. 자, 증가하면서 연속의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프랑 x는 6이랑 x축과 y축을 둘러싸인 불의 넓이를 구하라. 자, 가의 연속이면서 증가라고 써 있습니다. 연속이면서 증가하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의 x-3의 플러스 4예요. 아니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f의 x 플러스 3은 fx를 옮겨다 놓고 더하기 4를 해도 되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x자리에다가 x 플러스 3을 집어넣은 거니까. 근데 뭐라 했죠? 이렇게 올린다. 그거예요, 그거. 자, 그런데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썼어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의 fx의 dx 값은 1이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3이군요. 세 칸일 테니까 인테그랄 0부터 3까지의 절대값의 fx의 dx는 5야.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잘 봐.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질문이 6까지예요. 선생님 잘 보세요. 그냥 내 맘대로. 이게 왜 어렵냐면 아무것도 안 줬어요. 자, 여기가 3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3.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 맘대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그리셔도. 왜 내가 근데 여기를 이만큼 잡았는지 좀 더 설명할게요. 왜? 여기가 작아서 그래요. 4칸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갈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적분을 했어요. 여기 0부터 3까지 적분했는데 1이야. 절대값 사람은 5예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봐봐. 그냥 선생님이 뭐 이렇게 직선으로 가도 상관없는데 약간 곡선도 이렇게 할게요. 그럼 말이 좀 되거든요. 될까요? 그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예요. 어떠세요? 그럼 말이 되죠. 절대값 하면 5고 1이죠. 다시. 그러니까 여기 넓이가 2고요. 여기 넓이가 3이라고요. 절대값 사람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요. 여기가 2거든요. 2하고 3 더하니까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적분하면 얘를 빼야 되니까 3에서 2 빼서 2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갈 거예요, 그냥. 됐죠? 그런 다음에 옆에다가 내가 여기다 6이라고 그린 다음에 얘를 자,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다 잡았냐면 여기가 값이 다르려면 어떤 애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해하셨죠, 선생님? 그러니까 x축 대신에 어떤 애는 밑으로 어떤 애는 위로. 더 밑으로 내리셔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잡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디는 양수 어디는 음수가 나와야 돼. 이 값이 나오니까. 자, 그런 다음에 자, 어떻게 하죠? 옆으로 3칸 옮긴 다음에 위로 4칸 옮기죠. 이해했어요? 다시. 이게 없으면 옆으로 3칸만 이동하면 돼. 근데 얘가 있잖아. 그럼 무슨 얘기라고? 3칸 이동하고 위로 4칸 올려. 그런데 뭐라고요? 연속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요점이랑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4칸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 중간에다가 이렇게 점을 자르시고 똑같은 그림을 하나 더 그리시라고요.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똑같이. 그럼 연속이잖아요. 증가고요. 계속 올라가죠. 이해했나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여기가
6이 되겠죠. 하나 더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가 9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4칸, 3칸, 4칸짜리를 이렇게 올리자고. 여기가 4칸, 4칸이니까 10이 됐죠. 여기가 4예요. 여기가 8이고요. 이렇게 잘라요. 똑같은 그래프를 여기다가 또 그리자고요. 여기가 이만큼이에요. 여기가 3만큼이에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진다. 실질적인 그래프는 요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질문이 뭐예요? 질문을 보세요. 질문이 뭐라고 그랬냐면,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직선 x는 6. 이게 x는 6. 그 다음,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프까지요. 그래프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미안한데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요. x축 y축 그래프. x축 x는 1 그래프. 그럼 우린 여기 이만큼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넓이 구하는 거니까요. 그럼 답이 얼마입니까? 여기는 2 하고 여기는 3 하시고요. 자, 여기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떻게 구해요? 여기는 너무 뻔하죠? 요만큼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6. 그 다음에 여기가 문제예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요 네모칸 하나짜리가 6이에요. 여기도 6이에요. 이렇게. 맞나요? 여기가 3하고 4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기가 6이기 때문에 여기가 4. 3.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근데 내가 그랬잖아. 이건 그림을 그리는 게 훨씬 쉬워. 근데 그런 생각 하죠. 어떻게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막 그리셔도 돼요. 그러다가 시행착오를 거치시면 됩니다. 이게 안 나오네. 내리시고 밑으로. 이렇게. 그리는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가 중요하다고 한 거야. 저거 시험에 나온다니까? 요즘에 꽤 많이 나온 녀석 중에 하나거든요. 이 정적분과 함수를 안 푸셨네요? 어떡하시려고요? 이 계산이 많은데? 자, 적분을 가장 많이 쓰는 녀석은 역시나 우리 좀 전에 썼지만 정적분을 가장 많이 쓰는 건 넓입니다. 그래서 그 3학년 모의고사에서도 기본적인 문제에서도 꼭 나오고 그 다음에 좀 까다로운 문제에서도 넓이 패턴이 좀 많이 나옵니다. 좀 전에도 솔직히 풀었죠. 그 주기성에서도 넓이 구하는 거. 그런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엄청 어렵진 않아요. 솔직히 여기서는 어렵다기보다는 뭐가 어렵냐면 우리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역시나 계산이 제일 많다는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쉬워요. 그래서 진짜 많이 풀어봐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 중에서도 몇 가지는 외우고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선생님 알려줬던 것처럼 뭐 xn제곱에서 0부터 1까지의 넓이 구한다던가 그 다음에 접선에까지의 넓이를 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뭐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고요. 자, 여기를 볼까요? 1314번. 이게 뒤에 나올걸요? 잠깐만. 이게 뒤에 나와? 여기만 나와? 여기만 나오네? 뒤에 안 나오는구나. 그럼 그걸 하고 오는 게 낫지 않나? 뭐 여기서 하나, 거기서 하나 비슷한데요. 일단은 여기는 지금 넓이비가 좀 다르죠? 1314번을 비교를 바로 합시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거기 보시면 비율이 나와 있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뭐 이런 애가 있습니다. y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p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얘랑 x축과 y축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 그 다음에 x축을 둘러싸인 넓이를 b라고 했을 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요거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여기 A고, 여기가 B인데, 여기 A 대 B가 1대 2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그쵸? 그랬을 때 P를 구하라 라는 건데, 어떻게 계산해요? 이제 잘못 알고 있으면 큰일 난다, 이거. A랑 B랑 같은 거 아니잖아요. 아,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오, 둘 다 합시다. 자, 얘는 어떻게 해요? 여기 대칭축을 찾으세요, 이렇게. 뭐죠? 2죠. 여기가 4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무슨 얘기냐면, x-2의 제곱하고 p 빼기 4가 될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가 반띵이니까, 이 넓이가 a고, 이 넓이가 a죠. 그럼 우리 넓이를 구합니까? 안 구하잖아요. 그렇다고 여기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뭘 해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의, 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p의 dx라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넓이가 같다? 몇 배다? 라고 하는 건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처음에만 계산하고 나중에는 안 하겠습니다. 자, 2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3분의 8 빼기 8 플러스 2p 얘가 이거 계산하시면 뭐 p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올 겁니다. 밑에 1315번도 마찬가지고 그냥 바로 비교할게요. 어디로 가냐면 유형 11로 넘어가세요. 이게 먼저 나온 게 맞는데 얘랑 비교되는 녀석인데 뭐냐면 자, 이차함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약간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죠. 너무 차이 나는데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y는 만약에 뭐 a의 x제곱 뭐가 오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같아요. 그럼 여기와 여기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3알파가 돼요. 여기에 1대 2의 비율을 갖고 있죠. 이건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도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나오기도 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얘가 원점을 지납니다. 그런 다음에 가다가 여기서 잘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만약에 여기가 알파면 여기는 2분의 3알파가 되는 거예요. 네, 반대로 가기도 합니다. 이 넓이 4번들 요새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번에 수능특강 풀어봐서 알겠지만 예전에는 3차가 줄을 이뤘다면 이번에 수능특강이 2차가 되게 많이 나오고 2차 함수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요새 모의고사들이 대부분 다 그런 형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편합니다. 그래서 너무 쉬워요.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1370분 몰래요? A 값이 얼마예요? 1370분 A값 얼마예요? 보이잖아 이제. 얼마야? 4죠? 안 보이세요? 1370. 내가 지금 여기다 했는데 이게 2대 1이라니까 그렇죠? A가 너무 뻔하게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렵지는 않게 대부분 끝납니다. 이거는 다시 앞으로 갑시다. 그래서 유형 2번이랑 유형 11번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두 개. 다른 거야. 여기는 두 배라서 대칭축까지 넓이를 하는 게 0인 거고 여기는 여기 같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계산해서 여기 되는 건데 그게 이게 1대2의 비율로 간다라는 거고. 다른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 어렵게 이거 갖다 저걸 풀면 안 됩니다. 얘기했어. 분명히. 네. 그리고 이제는 그다음부터는 어려운 건 없어요. 보통 x축을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밑에 거 위로 올려서 절대값으로 계산한다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뭐 대단히 뭐 엄청 어렵다라는 패턴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곡선을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하면 뭐죠? 예를 들어서 뭘 하나 푸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없네요. 3차와 2차, 3차와 2차, 3차와 2차 없네요. 없네 진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진짜 없어.
있다. 하나 더. 거기, 유형 4번에서, 솔직히 1325번은 그냥 눈으로 풀 수 있죠. 답이 얼마예요? 얘들아, fx에서 gx를 뺐는데, 마이너스 5부터 7까지예요. 맞아요? fx가 좀 더 두꺼운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마이너스 a여야 되죠. 맞나요? 그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c 플러스 8, 마이너스 6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8이죠. 이거 이해하셨어요? 선생님이? 예.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막 엄청 어렵거나 하진 않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1332번을 볼래요? 그래프를 주지 않았을 때. 그리고 외의 문제들은 그냥 할만해요. 그리기도 할만하고. 근데 1332번 볼게요. 그래프가 없죠? 근데 무슨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보세요. y는 x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x가 돼 있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3x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걸로 둘러싸인 도의 넓이를 구하라고 만약에 했다 라고 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면서 가장 크게 겪어야 되는 문제가 뭔 것 같아요? 그 그래프를 못 그리면 못 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럼 그냥 한번 대충이라도 그려볼게요. 근데 그리기 전에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3차야. 내가 이렇게 그렸다고 쳐. 그죠? 얘가 2차야. 얘가 약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 그냥 내가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이렇게 내가 하면 선생님 맘대로. 그러면 세 점에서 만나죠. 맞아요? 그럼 둘러싸인 도형이 여기랑 여기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찾게 되면 여기 알파 구하고 여기 베타 구하고 이제 감마 구해요. 이해하셨나요? 저렇게 안 만날 수도 있어요. 한 점에서 접할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니까.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프 모양은 몰라요. 그런데 그럼 이걸 매번 할 때마다 그려요? 제가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이게 지금 선생님이 얘를 F라고 하고요. 얘를 G라고 한다면 G면 우린 이걸 푸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fx 빼기 gx의 절대값을 구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나는 여기서 이걸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어차피 난 여기서 첫 번째 단계가 f랑 g랑 같다고 하는 그 x에 알파랑 베타랑 감마를 구해야 돼요. 맞죠? 그래야 자를 거 아니에요. 범위별로. 이해하셨나요? 그럼 그럴 바에 얘는 0이라고 놓으면 여기 그냥 이거면 뭐가 되겠어요? 분명히 앞에가 1차니까 얘가 분명히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3차에서 2차를 뺐는데 이해되시죠? 그럼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아, 이 h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알파, 베타, 감마라고. 아, 그럼 여기가 s1이면 여기 넓이가 S1이에요. 여기 S2면 여기가 S2라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리지 말라고요. 그리지 마세요. 안 그려도 된다고요. 어차피 이거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망할 건데 왜 그리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자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 해서 찾은 다음에 이 넓이랑 이 넓이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 만약에 자 아까 내가 그랬지 접할 수도 있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3차가 이렇게 있어요. 2차가 이렇게 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알파고 여기가 베타예요. 그럼 여기 F가 G예요.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걸 H, F 빼기 G라고 넣으면 이 그래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맞다니까요?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해했죠? 힘들게, 이거 그리고 얘도 그려서 할까?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래프가 나오면 얘네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알겠다고 계산을 하지만 그래프가 안 나오면 희한하게 못 풀어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핫바구 놓고 풀자고요. 이걸 이제 찾자고요. 이렇게 얘에서 얘를 빼세요. 그럼 뭐죠? 사라졌네. 이렇게 세자고. 겁나 쉬운 거네요. 마이너스 4x.
끝났어요. x로 묶으면 이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그러세요. 이거 계산하면 쟤랑 똑같다고요.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그럼 뭐? 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심지어 x세제곱 마이너스 4x에 dx 이렇게 뭐예요? 얘들아 그럼 0 나와요. 기현수야 큰일나. 그럼 어떻게 해요? 장난하지 말고 절대값이라니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지 적분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오케이? 그럼 차라리 이렇게 해. 2배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이게 양수니까. 네. 그 다음에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물론 원래 답은 이거죠. 물론 답은 이거죠. 넓이 똑같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둘 하자는 얘기죠. 선생님 얘기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희한하게 이걸 못 풀어와요. 다른 거 진짜 다 막 어려운 거 그래프 좀 풀려고 하면 신기하게 그걸 푸는데 그냥 식 2개 주고 넓이 구하라고 하면 못 풀어요. 32번, 33번 이런 애들. 심지어 34번은 4차예요. 그럼 더 어렵단 말이에요. 비슷해요. 그냥 푸시면 됩니다. 안 되면 다음 시간에 풀어줄 테니까. 자, 그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면 이것도 줄고 있네요. 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면 두 곡선 사이의 넓이의 활용인데, 자, 1336번이나 37번 이거 어떻게 풀어요? 진짜 어려운 건 41번이 41번도 막 엄청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1336번 한번 해볼까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무턱 대고 다 계산을 해야겠다 라고 하면 죽어요. 그러다가 안 그래도 계산 많아 죽겠는데 조금이라도 편한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잘랐습니다. 얘가 뭐예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얘가 y는 마이너스 x. 그럼 여기 뭐겠냐? 당연히 이겠지. 여기 3이니까 갖다고 놓으면 되잖아요. 이건 쉬운 거야. 그런데 여기가 S1이고 여기가 S2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S2를 구할 거예요? 아니, 구워서도 돼요. 나 같으면 S2 구하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자, S1 더하기 S2 뭡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식 배웠습니다. 요게 0이랑 x의 x-3인데 요게 결국 뭐냐면 인테그랄 0부터 3까지의 x의 x-3의 절대값의 dx. 괜찮아요? 그럼 공식이 뭐였어? 6분의 1에 3 빼기 0의 세제곱이었어. 맞나요? 그래서 얘가 2분의 9에. 이거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이럴 거야? 지난 시간에 증명했잖아요, 우리 이거. 이렇게 알파 베타 뒤에 나오긴 하는데 알파 베타 적분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a의 x-알파 x-베타 dx입니다. 마이너스 6분의 a의 위에 거 아래 거의 세제곱. 큰 거에서 작은 거로 가면 안 돼요. 자리가 바뀔 수 있으니까 적분에선 위에 거에서 아래 거 세제곱. 맞죠?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왜 붙었어? 이게 a가 양수거든. 이게 a가 양수. 그럼 넓이로 가면요. 여기 절대값 들어가잖아. 그럼 얘를 빼고 여기서 절대값 하면 되니까. 여기 넓이, 이거 s라고 한다면 여기서 s는 이게 되는 거예요. s는 6분의 a 절대값. 여기서는 큰 거 빼기 작은 거 세제곱입니다. 이게 집어넣은 거잖아. 그런데 웃긴 건 S1이 뭐예요? S1이 뭐게? 이만큼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면 되는 건데 그게 식이 뭐가 되냐면 이게 된다고. 마이너스 x에 x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절대값의 x에 x 마이너스 2의 dx랑 똑같아요. 이해했어요? 0부터 2니까. 아, 얘에서 얘 뺐다고 이거잖아.
여기 2라니까? 요만큼이잖아. 얘에서 얘를 빼야지. 여기서 이걸 빼야지. 이렇게. 그럼 식이 얘랑 똑같단 말이에요. 얘는 뭐예요? 네. 6분의 1에 2 빼기 0의 세제곱이에요. 3분의 4예요. 계산하시면 됩니다. S1분의 S2. S1분의 이렇게 해. S1 더하기 S2는 1 더하기 내가 원하는 거. 그러면 3분의 4, 2분의 9, 나중에 1 빼세요. 이렇게 푸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풀어야 돼. 안 그러면 이거 못 풀어. 풀어 죽어. 특히 2차 나오면 무조건 이거 써야 돼요. 2차 나오면. 조금, 이거 지금 설마, 조금이라도 이해 안 되면 물어보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는 거 안 돼. 저게 왜 저렇게 돼요? 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적분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근데 우리 여름방학 때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여름방학 때 못했지. 겨울방학 때 했어요. 속도가 속도를 못했지. 그랬던 것 같은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이게. 유형 6. 이거 되게 쏠쏠하게 잘 써먹으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이 다음에 요 얘기가 유형 7이잖아, 이거. 잘라서 계산하는. 이게 유형 7이야. 이차함수와 직선사의 넓이 속해법. 이렇게. 저게 유형 7입니다.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아요. 심지어 여기 뭐가 또 나오냐면 접선이 또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어렵습니다. 거꾸로 푸는 문제가 나와요. 어떤 거냐면, 잠깐만, 또 찾아야 되는데. 이거 근각외세 관계로 이걸 푸는 게 나오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이 공식 가지고 푸는 거. 어딨냐? 어딨지? 8번도 마찬가지고요. 이차함수의 넓이 속해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애가 있습니다. 어딨지? 어디 갔지? 여긴 없는 것 같은데. 이건가? 1350번 뭔가요? 맞는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틀려도 뭐 풀어봅시다. 자, 3x-x제곱이고, 다시 쓰면 이게 마이너스 x에 x-3이죠. 이렇게. 뒤집어지는 게 있고, 거기다가 y는 mx를 잘랐어요. 그랬더니, 둘러싸인 도의 넓이가 6분의 1이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이렇게 지나갔다, 여기가 3이야. 근데 mx야. 이렇게 잘랐다고. 얘가 y는 mx.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자, 그럼 요 넓이가 6분의 1이라고. 이렇게 된다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자, 그럼 여기를 찾으셔야 돼요. 여기. 네? 어떻게 찾으면 돼? 갖다가 놓으면 된다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가 mx. 이렇게 되고요. 얘가 넘어가. 그러면 x제곱에 m-3에 x는 0이지. 이것도 x로 묶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x 플러스 m-3은 여기 3-m이 이거 기억해두면 되게 좋아요. 여기서 기울기만큼 빼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그렇게 됩니다. 그럼 전압이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 0부터 3-m까지 여기 들어오잖아. 절대값 x에 x 플러스 m-3의 dx. 자, 그럼 뭐라고요? 네, 6분의 1에 3-m 빼기 0의 세제곱이 6분의 얘가 1이겠죠. 따라서 m이 2겠죠. 생각보다 할만해요. 그거 왜 없지? 근각외세 관계? 근각외세 관계가 어디 갔더라? 뒤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기 안 나오고. 여기 근각외세 관계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구한 거 나오거든요. 그 문제가 안 보이네요. 어디 갔지? 없네? 진짜 없네?
뒤에 나오겠죠. 여기 말고 아마 뒤에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유형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얘도 하나 외우셔야 됩니다. 얘도 잘 나와요. 매우. 아주 잘 나옵니다. 조금만 더 보실게요. 자, 보세요. 거기 뭐가 있냐면 3차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3차가 있어요. 얘가 fx 그래서 a의 세제곱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여기만 지울게요. 그런데 그냥 직선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 점이 있는데 이 점에서의 접선을 이렇게 하나 그릴게요. 무조건 웬만하면 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접선 사이 비. 접선 사이와 fx 사이의 넓이. 이렇게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y는 그냥 mx 플러스 n이라고 한다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하죠.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fx에서 얘를 빼면 그러니까 fx 빼기 mx 마이너스 n은 식이 어떻게 됩니까? 대가리는 똑같이 가져올 거고 x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x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이렇게. 괜찮아요? 이건 그래요. 보험색 활용을 안 했다고 모르는 건 안 돼요. 했어요, 저거. 우리 진짜 많이, 그죠? 하나 접하고 하나 만나는 거. 그런데 이걸 구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자, 뭐요?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절대값 fx 빼기 m x 마이너스 n의 절대값의 dx를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결국엔. 반대가 맞아요. 원래 얘가 얘 빼는 거 맞는데 절대값 했잖아요, 선생님. 뭐가 위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접선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절대값 했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요? 자, 뭐라고 써있습니까? 거기. 자, 이거 넓이 S는 기억을 해주세요. 알파 베타면 거기에 만나는 데가 알파 베타면 12분의 A의 절대값 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A제곱. 선생님이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여기가 3차잖아. 근데 원래가 몇 차야? 여기가 2차야. 그럼 여기다가 뭘 쓰고 2 곱하기 3을 쓰고 세제곱을 써.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자, 원래가 몇 차야? 3차야. 그럼 적분하면 몇 차야? 4차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3 곱하기 4를 하고 뒤에 있는 4차를 여기다가 써. 이렇게 외우기 편하다고. 이렇게 외우세요. 4차는 안 돼요. 4차는 다른 데서 나오긴 하는데 그건 약간 케바케가 많아서 외우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 접한 경우가 지나가는. 그럼 이것도 이제 되는 거야, 얘들아. 3차가 아예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애가 있어. 이렇게 지나가는 애가 있어. 이렇게 지나가. 여기가 알파야, 여기가 베타야. 여기가 F야. 근데 이 넓이 보고 싶어. 그럼, 봐.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뭐 한 거냐? 여기 대가리가 A라고 해. A에, 여기 X-알파에, X-베타의 제곱의 절대값의 dx잖아요. 얘도 똑같습니다. 이 X축일 때의 이 넓이도 똑같이, 네, 12분의 A의 절대값 하시고, 베타-알파의 제곱이 같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1차에서도, 그냥 X축에서도, 적선에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다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근데 접할 때만이에요. 딴 데다 쓰면 안 돼요. 알죠? 아무 데나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1361번이 요거잖아요. 1361번 요 패턴이잖아요. 그렇죠? 넓이를 거꾸로 푸는 걸로 계산해서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점의 넓이가 서로 같은 경우를 아까 선생님이랑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2등분 하는 경우,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넓이 최소도 이따 풀 거고요. 잠깐 쉬었다가, 여러 가지 활용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잠을 깨시지요. 자, 2차 함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거든요. 뭐냐면, 일단은 그 위에 있는 유형으로 할게요. 문제는, 이거 보면 바로 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렇게 일부러 좀 하게 y는 a의 x제곱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쯤에서 접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거기 t,
AT제곱에서 이렇게 접선을 하나 볼게요. 여기다가 반대쪽에다가도 하나 더 볼까요? 이렇게 똑같은 거. 그래서 여기 딱 대칭이 되게끔 하는 요소를 잡아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거기 보면 이렇게 있죠. P라고 해서 여기 T, AT의 제곱이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T, 똑같이 AT의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T, 여기가 마이너스 T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를 한번 읽어볼게요. T의 넓이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의 넓이라는 게 뭐냐면 접선에서의 삼각형 PQR의 넓이 접선의 방정식이 이거고 그 다음에 PQR의 넓이가 이거고 그 넓이에서 T를 뺀 넓이가 S죠.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여기가 Q인데 이게 비율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잠깐만요. S를 전체로 다 잡은 거야? 아니면 그렇지? 두 개 다 잡은 거지? 이렇게 된 겁니다. 요만큼 요 밑에 있죠? 여기를 우리가 S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 있죠? 여기 안쪽에 여기를 T라고 하죠. 돼요? 그럼 그걸 외우세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지금 풀 거긴 할 거죠. 이게 뭐냐면 T의 넓이가 뺄 거니까 T의 넓이가 이거거든요. T는 3분의 4의 A의 T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S 넓이는 3분의 2의 A의 T 제곱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게 비율이 C제곱이지. 분한 건데, 그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의 비율이 T 대 S가 2대1이다라는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저거 외워놓으면 좀 편해요. 나중에 뭘 계산하든 상관없이 꽤나 편합니다. 자, 해보죠.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요. 이걸 구할 거예요. 이쪽 넓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2분의 S. 2분의 S를 구할게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접선의 방정식부터 구해야 되거든요. 얘를 미분하면 2AX. 그래서 기울기가 이 접선의 방정식 이거 Y는 2AT에 이렇게 돼요. 이걸 다시 적을게요. 얘가 이렇게 결정이 돼요? 됐죠? 그럼 얘가 뭐예요? 자,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요 곡선에서 요 직선을 뺀 거예요. 그럼 이게 되죠. a의 x제곱에 마이너스 2a t의 x 이렇게 되죠. 근데 잘 봐. 이게 완전 제곱식이거든. 보여? A가 양수인 건 보이시죠? 여기 A를 묶어버리면 완전 제곱식이에요. 이렇게. A 앞에 써지고 0부터 t까지 x-t의 제곱에 이렇게. 이게 적분이 이렇게 되는 거 알아요? 이거 할 줄 알죠? A 쓰시고 여기가 3분의 이렇게 되는 거 알죠? t 넣으면 0이잖아. 근데 얘 넣으면 마이너스라서 여기가 3분의 a의 t의 세제곱이야. 돼요? 그러니까 s가 뭐가 되냐면 요거 두 개니까 3분의 2의 a의 t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여기 좌표랑 요 a 값만 기억하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하냐면 요 삼각형에서 요걸 빼는 거야.
아니면 큰 삼각형에서 빼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얘기냐면 내가 지금 구한 게 이거잖아. 이 삼각형에서 이 밑에 요만큼을 빼겠다고. 이게 2분의 S, 여기가 2분의 T. 그래? 그러면 2분의 T는 삼각형 넓이 어떻게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AT의 제곱이거든. 그 다음에 여기 AT면 높이가 2AT 제곱이야. 그래요? 이렇게 되죠. 2분의 1에다가 윗넓이가 T예요. 여기가 T니까. 그 다음에 높이가 이거라서 여기. 그래서 여기에 2의 AT 제곱이 돼요. 거기서 이걸 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3분의 2의 AT의 세제곱이 돼요. 따라서 T가 이렇게 되죠. 이 과정을 하셔도 되는데 가끔 나오거든요, 얘가. 그래서 요거를 편하게 그냥 계산하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아, 이게 변형이라서 3학년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풀까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얘가 y는 만약에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할게. 그런 다음에 여기에 0에서 원점에서 여기다 접선을 그어. 어떻게 구해요, 이걸? 넓이. 저걸 사용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랑 여기가 있단 말이야. 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졌어. 이렇게. 저걸 사용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나와 있어요. 1389번. 똑같네. 구할 거야? 해보자고. 어떻게 하면 돼? 밑으로 내려. X축을 이렇게 그어버려. 그럼 여기가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럼 내가 여기만 좌표만 잡고, 이 좌표만 잡고 끝나네. 여기 좌표만, 여기 T만 구하라고, 여기 T만. 여기 T만 구해, 여기 T만. 넓이는 똑같잖아. 넓이는 똑같잖아. 이해하셨죠? 이렇게 풀면 돼. 그럼 뭐만 하면 돼? 그치? 0, 마이너스에서 여기, 다시 그려줄게. 헷갈리실 분이. 이 x제곱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얘가 y는 x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 0, 마이너스에서 접선을 하나 그어서 여기 좌표에 t를 구하시라고. 그럼 끝난다고. 저도 대입하면 되잖아. 왜? 올리다 내리다 넓이는 똑같을 거 아니야. 이해하셨죠? 이렇게 푸세요, 이렇게. 이렇게 풀면 돼요. 안 해도 되죠? 자, 이형 16번은 그냥 내가 보기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뭐, 풀어보시고 안 되면 선생님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놈의 역함수인데, 역함수 형 2개가 나오는데, 요거까지 합시다. 요거까지 하고 풀 시간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어떤 함수가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녀석의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하죠. 근데 일단은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없긴 하지만 일단은 증가만 나와요. 감소하는 형태의 역함수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옵니다. 모순이 자꾸 발견돼가지고 안 나오고 일단 여기서처럼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근데 얘네 둘 사이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미적하는 사람들은 이게 지수로 감수에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아무튼 F가 이렇게 지나가요. 지수 느낌이지? 예. 그래서 Y는 X 이렇게 그거. 그럼 역함수가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역함수죠. 이 나뭇잎 모양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돼요? 그럼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의 좌표랑 여기의 좌표를 알아야 되죠.
그래 뭘 할 거 아니야. 그럼 질문. 보통 F와 F의 역함수가 같다라는 걸로 풉니까? 이렇게 안 풀죠. 자, 여기가 증가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증가가. 증가라면, 보통 우리는 이거의 교점을, 즉, 두 역함수와 함수의 교점을 어떻게 하냐면, x는 fx에 해쳤습니다. 즉, 여기와 여기 교점이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역함수를 따로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풉니다. 심지어 나중에 우리가 풀게 되는 f가 보통 뭘 주냐면 3차를 준단 말이에요. 증가하는 3차 형태. 그렇게 주면 역함수 구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3차 역함수 구할 줄 알아요? 못해요? 못한다고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여기 교점, 여기서의 근 알파 베타를 찾겠죠. 그럼 표현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x에서 fx를 뺍니다. 알파부터 베타까지. 남은 얘 반쪽 하고 곱하기 2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구하시고 절대값에 이렇게 빼서 dx를 계산합니다. 이런 얘기는 뭐? 2배 이렇게 반대편까지. 이건 다 잘해요. 근데 이제 좀 어려운 건 그래프가 저렇게 나뭇잎 모양이 아니라 1399번처럼 다른 형태의 그래프 나오거든요. 그럼 좀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되느냐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여기는 쉽습니다.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건 다음 명. 근데 얘도 솔직히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저걸 안 하거든요. Y축에서 접근하는 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미적으로 넘어갔는데 원래는 Y축에서 접근하는 것도 나오긴 하죠. 그러니까 이건 미적에만 있는 건데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가 Y는 fx인데 다시 쓰면 여기 x는 하고 뒤에 y로 쓰는 경우가 있어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는 윤활비를 구하기도 해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y로 접근하긴 합니다.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gy, dy 이렇게 접근하면 윤활비가 됩니다. 이제 이걸 왜 설명을 하냐면 자 거기 보세요. 18번. 거기 있는 그림보다 지금 선생님이 하는 그림이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거기 있는 건 좀 너무 복잡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를 하나 그릴게요. 증가하는 함수 될 거가 있어요. 괜찮죠? 헷갈릴 수 있는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조금만. 자, 내가 여기서 A부터 B까지를 잘랐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넓이를 내가 잠깐 A라고 두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뭘 쓰냐면 여기다가 여기가 FA죠. 그 다음에 여기가 FB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단계는요 이렇게 줍니다. 야, F가 있는데 F의 역함수가 존재해. 그래서 F의 역함수가 G라고 둘게. 이렇게 문제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라고 쓰시고 더하기. 첫 단계는 되게 친절합니다. fa부터 fb까지의 여기가 gy, dy로 주면 되게 친절한 거지만 보통은 책에 있는 것처럼 x를 줍니다. x를 줍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만약에 역함수를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해서 이게 g라고 하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이쪽으로 대칭해서 넘어와서 여기가 fa 넘어와서 fb라고 하면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다가 역함수를 그렸죠. g예요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쪽에 넘어와서 여기가 fa고 이쪽에 넘어와서 대칭해서 여기가 fb라서 요 넓이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얘가. 그죠? 근데 이게 이쪽 넘어가면 여기 넓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넓이랑. 요게 b가 되는 거죠. 요게 b입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걸 지울게요. 안 쓸 거예요. 이걸 여기다가. 안 써먹을 거예요. 근데 그냥 그래프 하나에서 끝낼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A 넓이에다가 B를 더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큰 직사각형에서 이 작은 직사각형을 지운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계산합니다. B 곱하기 FB에다가 A 곱하기 FA라고 쓰면 그냥 간단하게 끝납니다. 이건 그냥 심플한 문제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어려워진 게 뭐냐면 두 번째 이렇게 되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라고 줍니다. 보통 여기 f를 뭘로 주냐면 3차로 줍니다. 역함수가 가능한 증가한 3차 형태.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줘요.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gx, dx라고 줍니다. 뭐가 바뀐 걸까요? 그럼 우리 여기서 이걸 하시면 됩니다. f에다가 a를 넣어서 알파가 된다는 걸 확인하고 f에다가 b를 넣어서 베타가 된다는 걸 확인하면 얘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질적인 시험 문제는 이겁니다. f가 있어요. 3차예요. 역함수가 g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못 구하잖아요. 그냥 이걸 물어봅니다.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그냥 gx, dx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우린 당황스럽죠. 왜요? 3차를 하나 주고 역함수를 구할 수 없는데 적분을 하라고 하니까요. 이해되세요? 선생님 얘기?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여기 계산해서 얘를 넘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FA가 알파인 거 확인하고 FB가 베타인 걸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네, B의 FB, 즉 B 베타 빼기 A의 FA, A 알파에서 빼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를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3차니까. 그래서 이 B의 넓이만 구하기 때문에 이 전체 직사각형에서 요거 빼고 요것도 같이 빼버리면 얘만 남는다. 이게 실질적인 시험 문제입니다. 무조건 나와요. 현역에서도 좀 나오고. 근데 당황스러운 게 이렇게 단계를 보여주면서 풀면 풀거든요. 근데 갑자기 시험 문제 이게 딱 나와버리면 문제가 잘못 나왔다고 생각한다고요. 기억이 안 나면. 3차의 역함수를 어떻게 접근하지?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처음에는 되게 친절해요. 1400번도 친절하고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1401번 이거잖아요. 1401번 이거죠. 이걸 겁니다. 1402번도 마찬가지, 3번도 마찬가지. 그런데 1404번부터 바뀌었죠. f가 3차야, 역함수가 gx인데 gx를 x축 및 직선은 x는 10으로 둘러싸인 도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된 거죠. 네, 그게 이 얘기예요. 404, 405, 406까지. 406은 이건데 조금 더 변형시켰죠. 평행이동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 형태로 가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거기까지가 넓이에요. 그래서 진도는 더 안 나갈 테니까 시간을 드릴 터니 문제를 좀 푸세요. 시간이 없어서 숙제가 없었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쫙쫙 푸세요.